비대위가 강하게 강성이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구역 취소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계별로 있어.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확실히 밀어붙이는 유튜브 댓글 Q&A 시간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민들의 재개발 염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당연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재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은 도정법상 재개발이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용어는 뭐 신속통합기획구역이다, 모아타운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얘기했던 재개발들, 이런 재개발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구역,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 요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재개발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들이 훨씬 더 많다. 왜냐면은 강남 쪽은 원래 수도가 이제 강북 쪽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 쪽은 이제 예전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도에 개발이 돼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형성되는 데가 많고, 강남은 70년대 이후에 정형화된 토지구역 정리를 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 쪽이 굉장히 좀 재개발 구역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강북 쪽의 재개발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재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댓글의 질문처럼 주민들의 재개발 염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재개발 쪽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이제 시장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동의서를 걷는다는 둥, 아니면 이 재개발 얘기가 있는 이런 단계에서 주민의 염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 왜냐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그때 처음에 뭐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일부만 참여를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도 대부분 부동산들이 이제 동의서를 걷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동의율이 많이 거친다는 둥.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상 모두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주민의 이제 염원을 알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계별로 있어.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확실히 밀어붙이는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지정부터 시작해서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거 입주 뭐 쭉 뭐 사업 시행인가 뭐 이렇게 쭉 단계가 있는데 10개 가까운 단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개에 가까운 단계가 있지. 근데 그 단계마다 확인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에 주민의 염원을 좀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후보지 단계가 아닌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역 지정 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투자를 한다던가. 물론 이 단계에는 뭐 후보지 지정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안전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발을 이제 주민 염원을 확인하는 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정말 잘 갈 것인가 아니면은 못 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건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주민 염원의 확인을 못할 때 들어갔으면 리스크는 크지만 나중에 수익은 클 것이고, 만약에 그 뒤에 안전한 단계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던가 이런 단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대표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주민 설명 같은 거를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 설명회 가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주민 설명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그 해당 지자체에서 나와서 주민 설명을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물론 추진위원회와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 주택과나 뭐 도시 주택정비과 정책과
이런 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주민 설명을 회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봐. 염원을 어느 정도 본단 말이야. 왜냐면 구에서도 이게 행정적으로 큰 낭비거든. 만약에 이게 구역 지정이 못한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의 염원이나 주민의 설명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 참여가 저조하거나 의견이 저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원장이지. 추진위원장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걷고 대부분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또 동의서를 걷어요. 그러니까 주민 염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주민 설명회에서 이제 이 사업이 잘 될 거다 말 거다 판단하는 건 뭐냐면 비례율이 있을 거고 비례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반대파들이 올 수가 있어. 반대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후보지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 비대위라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성이고 만약에 조직적이고 굉장히 발언권이 세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쉽게 가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저희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재개발 구역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여기서 구역을 정확하게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으로 조금 공부를 해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야. 서울시에서 올해 4월 달에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야. 역세권을 살리자. 서울시의 역세권을 살려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업무시설을 다 같이 개발을 한다. 그래서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는 1200%까지야. 엄청난 거지. 근데 지금까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했었는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을 많이 짓는 바람에 굉장히 좀 이런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 또 공공재개발도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물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재개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실현이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신속통합기 구역이다. 저희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구독자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재개발 투자가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 피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아니면 또는 이제 아직 덜 가격이 조금 저평가된 지역에 내가 이제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사주지 못하고 좀 증여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수요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될 뿐이지 나머지 구역들에 대한 비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전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비대위가 강하게 이제 그 강성이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구역 취소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 물론 재개발은 구역 취소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노후도나 주택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요건이 맞으면은 구역 지정이 다시 돼. 왜냐면은 우리 옛날에 재개발이 왜 지금 다시 핫해졌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 뉴타운 재개발을 모두 다 해지를 했어. 거의 해지를 했지.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막 그 도시 재생 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물감 칠하고 벽화 그려놓고 또 꽃길 만들어 놓고 도로 정비해서 보도블럭 다시 깔고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택이 부족해졌지. 서울시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다시 이슈가 되는 거야. 지금 이슈가 되니까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해제가 됐던 구역들이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해제됐다가 추진하는 것은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고통의 연속이야. 인내의 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빡빡한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돈이 없으면은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는 게 맞지만 자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구역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큰 절차만 해도 10개 가까이 되고 세부적인 절차까지 들어가면은 20개 가까이 돼, 절차가.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나고 관리처분 나고 이럴 때 들어갈수록 훨씬 더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너무 바쁘게 너무 이번 아니면 못할 것처럼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항상 공부하고 지켜보면서 좀 컨트롤해서 자제해서 들어가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 항상.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